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배우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해서 오늘은 원소, 그 다음에 원자, 그리고 이온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소는 무엇이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죠. 우리가 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이 기본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을 우리가 그림으로도 표현했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표현하는 그림이 다르고 그림으로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원소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한다 그랬죠.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나 헬라어나 이탈리아어나 그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소를 원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해서, 그리고 질소는요, 질소도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해서, 나트륨은요, 나트륨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겹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뒤나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따서 뒤에 소문자로 이렇게 원소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푼 학습지를 채점을 해보니까 되게 많이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의 원소 기호가 AL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L을 I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대문자 I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원소 기호를 전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죠? 금속 원소 확인. 불꽃 반응으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불쇼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불꽃 반응으로 확인을 하면은 금속 원소마다 고유한 색깔을 나타냈었는데 그 색깔이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것도 있었죠.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거는 뭘 가지고 비교해 본다고 했나요? 네, 분광기를 이용해서 분광기에 나타난 스펙트럼을 비교해 봐서 어떤 원소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한다면 원자는 그 성분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하나하나의 입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가운데에 있는 원자핵과 그 가장자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고, 이 원자핵은 다시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적인 성질, 이 전기적 성질을 플러스 전하 이렇게 말해요.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적인 전기적 성질,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라고 했죠.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우리 교과서에서 연습한 원자를 잠깐 보면요. 모형으로 나타낸 거 어떤 게 있냐면 요거 기억나세요? 헬륨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 이렇게 있어요. 중성자는 여기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2개에 전자 2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플러스 2, 2개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이런 게 2개 있어서 마이너스가 이 바깥쪽을 돌아다닌다 그랬죠. 정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이게 원자 모형입니다. 원자는 왜 모형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형을 그려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몇 개 더 스티커를 붙여서 연습해 봤었는데요. 요거 기억나시죠? 자, 이게 뭐죠? 붕소입니다. 붕소는 양성자 5개와 전자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 5개가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전자 5개니까 마이너스가 5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뭐죠? 질소. 질소는 양성자 7개, 전자 7개,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이온인데,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마찰이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원자핵의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얘가 떨어져 나가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죠. 그러면 전기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를 띠게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띠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온 요거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이온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원자가 있습니다. 이 원자는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면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2개가 되죠.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상태가 되죠.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적인 성질을 갖는 입자가 됐다면 이러한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 특별히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볼까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았었는데 이와 같이 전자수가 하나 더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하나만큼 더 많아진 성질을 갖게 되겠죠.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의 성질을 갖는 음이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같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온의 정기적 성질이 정말 있느냐, 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정말 이동을 하는지 우리가 구리 결정을 가운데 떨어뜨려 봐서, 황산구리 기억나시죠? 황산구리 결정을 떨어뜨려 봤을 때 이 황산구리는 황산이온하고 구리이온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물속에 녹음으로써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구리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왔었죠. 어떻게 알았냐면 구리가 파란색을 띄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이 파란색 구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온 걸 보면 구리 이온은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구리 이온은 이렇게 쓰거든요. 황산이온도 어딘가 끌려갔겠죠. 구리가 플러스인 걸 보면 2개가 결합해서 황산구리가 된 거니까 황산이온은 마이너스를 띄었겠죠.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던 황산이온은 어느 쪽으로 끌려갔을까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갔죠. 그렇지만 황산이온의 끌림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왜 볼 수 없었을까요? 황산이온이 색깔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이온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양이온을 읽어줄 때는 그냥 이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이라고 붙여서 읽으시면 되고요. 음이온을 읽을 때는 이 원소 이름 뒤에 뭐뭐화이온 이렇게 붙여서 읽으시면 되는데, 이 원소의 이름에 소자가 붙어 있으면 소를 생략하고 그냥 뭐뭐화이온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수소죠. 그런데 양이온이 됐으니까 양이온은 뭐뭐 이온 이렇게 하면 돼요.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철 이온, 구리 이온, 칼슘 이온.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뭐뭐화 이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염소잖아요. 염소에 소자를 빼고 그냥 염화 이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하죠.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붙어 있어요. 심지어 얘는 3개입니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원자가 붙어서 이루어진 이러한 이온을 다원자 이온 이렇게 말해요. 다원자 이온이라 말하고요. 읽을 때는 그냥 이 다원자 이름에다가 이온을 붙이시면 됩니다. 얘는 SO4라는 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산이온, 탄산이온,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탄산수소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여러분 이 다원자 이온은 그냥 외우세요. 예, 그래서 이온의 이름은 여러분 외우시면 되고요.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봤었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그려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있어요. 원래 전자도 3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그런데 리튬에서 보니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성자는 변함없이 똑같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전자가 2개 있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1만큼 더 많아진 이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리튬 이온은 원래는 리튬 이렇게 원소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는 플러스가 1만큼 더 많아진 거니까 리튬의 오른쪽 위에다가 1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그런데 보통 이 1은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튬 플러스 이렇게 쓰면 양이온, 리튬 이온이 되는 겁니다. 리튬 이온의 생성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요걸 잘 몰라서 리튬 이온이 생성됐죠. 리튬 이온. 그리고 리튬 이온이 생성되면서 옆에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죠. 네. 요게 떨어져 나오기 전에는 원래는 뭐였어요? 그냥 리튬이었죠. 리튬 이온이 하나 떨어져 나온 리튬 이온 양이온이 되었고, 그리고 전자는 그 결과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요 화학 반응식 여러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한번 해볼게요. 요 산소가 이와 같이 산화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화이온이 있죠? 산화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겠어요? 산소에서 전자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니까 화살표 오른쪽은 화학 반응의 결과예요. 그럼 반응 전에 2개가 붙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산소에 2개의 전자가 붙어서 산화이온이 된 거고, 리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그 결과 떨어진 전자 하나가 있고 리튬 이온이 있고, 이와 같이 화학 반응식으로 이온의 형성 과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 나타내는 방법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온 사이의 반응, 재미있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전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3부이나 지나갔네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